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30대 초반 여성의 절박한 고백입니다. 3년 연애 끝에 결혼한 그녀는 남편을 좋은 사람이라 믿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를 기다린 건 상상도 못한 시댁의 막말들이었습니다.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키가 몇이고? 170입니다. 아이고, 크네. 칭찬인 줄 알고 기뻐했던 그녀. 하지만 화장실에 갔을 때 들려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키 큰 여자는 옛날부터 화양연이 많았는데 쟤도 그런 끼가 보이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따졌지만 남편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죠. 결국 화장실이 다 들린다며 화를 내고 나서야 시아버지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당시엔 이 정도밖에 없었기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본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막말의 달인이었고 시어머니는 무신경했습니다. 오랜 시간 시아버지와 살다 보니 시어머니도 툭툭 상처되는 말을 내뱉곤 했죠. 결혼 후 첫 방문 때였습니다. 애기 언제 가질 거냐? 남편이 신혼을 좀 즐기다 가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야, 노산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미 자궁이 늙어 빠졌단 말이다. 자궁이 늙어 빠지면 애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냐? 머리가 병신 돼서 나온다. 어이가 없어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사람 앞에 두고 이렇게 기분 생각 안 하고 막말하는 사람을. 남편이 말을 가려서 하시라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내 말이 틀렸냐? 당시 30살이었던 그녀는 집에 돌아오며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10분 거리를 콧물 눈물 다 빼며 걸어왔죠. 남편과의 뜻대로 신혼 1년을 보내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9개월 동안은 기적처럼 시아버지가 막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딸이라는 걸 알게 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딸 많이 낳지. 둘째도 가질 거지. 아니요, 저희는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울 생각이에요. 그러자 폭발했습니다. 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가 시부모랑 가족 계획을 논의하지도 않고 지 멋대로 결정하냐? 딸년 하나 낳아서 쏙 시집 가버리면 내 재산은 누가 지내주냐? 쓸모없는 딸 하나 낳아서 어디다 쓰냐? 아따 그 지집의 싸가지하고는. 이때부터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도 막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애기가 못생겼다. 결혼식에 왔던 선배 닮았다. 애가 누굴 닮아서 발육이 늦네. 매일같이 집에 오셔서 상처되는 말들을 쏟아내셨습니다. 일주일에 3일은 남편과 미친 듯이 싸우고 4일은 혼자 울며 잠들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아버지에게 항의했지만 점점 무덤덤해졌습니다. 평생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 말해봤자 안 고쳐진다는 걸 알았던 거죠. 부부 사이도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혼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내 편 들어주고 미안하다 사과하던 남편도 점점 지쳐갔고 그녀도 지쳐갔습니다. 우울증 초기 증상까지 왔습니다. 다행히 출산 휴가가 끝나고 회사에 복귀하면서 시아버지의 방문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시댁 방문을 했습니다. TV에서 태국 홍수 뉴스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너 동생 신혼여행 태국 간다고 하지 않았니? 네, 푸켓으로 가요. 저렇게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하니? 남편이 날짜도 많이 남았고 거리도 멀다고 여행사에서 알아서 해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멍청하게 여자들이 신혼여행지 잡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신혼여행 저런 대로 정해서 남편 잡아먹는 년 소리 듣고 그럼 안 되지. 재수 없는 사람은 결혼식도 꼭 저런 날 잡고 여행도 꼭 저런 데로 가고. 쯧쯧쯧. 그 순간 그녀는 밥숟가락을 내팽개치고 겉옷을 입고 뛰쳐나왔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오고 속이 시원했습니다. 집에 온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시댁에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당분간 방문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찾아오셔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집에 오자마자 번호키도 바꿔버렸습니다. 사과는 죽어도 받지 않을 겁니다. 받더라도 생각해 볼 겁니다.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 하고 나오지 못한 게 좀 억울하지만 그냥 이렇게라도 행동한 것에 대해 자기 만족하며 살 겁니다.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이제 못이 박힌 줄 알았는데 그냥 이제 안 듣고 못도 빼버릴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은 며느리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참아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받을 의무를 강요할 순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세요. 당신의 행복을 우선하세요.